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 마음 챙김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어른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 다 자란 사람,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네요. 여러분은 어른이라는 말에 어떤 정의를 내리시겠나요? 어른이란 말은 삶이 나에게 주는 갖가지 아픔을 겪어내면서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는데요. 또 한편으론 어른이 된다는 말은 더 이상 삶이 가져다주는 세세한 문제에 마음을 쓰지 않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작은 일에도 마음 쓰며 가슴앓이를 하던 그런 마음을 이제는 더 이상 갖지 않게 된다는 것. 이 둘을 합쳐보면 결국 진정한 어른이란 고통을 감내할 줄 알면서도 세심한 배려의 마음을 간직한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어른이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을 오늘 소개하려 합니다. 이 책은 제가 작년에 영상으로 만들어 올렸던 홀로서기 심리학이라는 책인데요. 이번에 7만 부 기념 스페셜 에디션으로 출간했다고 출판사에서 보내온 책입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시간이 많이 지나도 내 책장에 남을 수 있는 책이 정말 좋은 책이라 생각하기에 더 반갑기도 하네요. 작년엔 어떤 주제로 영상을 올렸나 다시 들어가 보니 사랑이라는 주제에 포커스를 맞춰 사랑에서의 홀로서기에 대해 이야기했었는데요. 오늘은 인간관계에서의 홀로서기에 대해 배워보려 합니다. 이 책의 저자 라라 이필딩은 임상심리학자이자 심리상담가입니다. UCLA에서 심리학 공부를 하고 하버드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와 박사를 취득하고 15년 동안 다양한 사람들의 각종 심리 문제를 상담해 오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는데요. 그 모든 것이 홀로서기 문제와 연결된다는 점이라네요. 홀로 서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부족하고 결핍된 존재로 인식하고 타인이나 세상이 그 결핍을 채워줄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지나치게 노력하거나 일에 매달려 자신을 혹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삶의 기준을 외부에 두는 한 계속 그에 휘둘릴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그 시선을 내부로 돌려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돌보는 일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홀로서기란 외부에 기대지 않는 태도이고 행복의 주도권을 나에게로 가져오기 위한 노력입니다.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은 기분과 태도가 비교적 일정합니다. 타인과 세상에 의해 내면이 크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힘이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고 나의 결핍을 타인이나 세상이 채워줄 수 있다고 여기지 말자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책의 핵심입니다. 나를 잘 알고 믿고 좋아할수록 인생이 수월해집니다. 삶의 중심이 단단하면 타인과 세상을 편안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내 마음도 편안해지고 타인과의 인간관계도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홀로서기 심리학, 펴낸 곳은 메이븐입니다. 직원을 뽑기 위해 면접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직원을 채용할 때 그의 능력만을 보고 판단하는 일은 드뭅니다. 물론 회사에서 무엇보다 일하는 능력이 중요할 텐데 왜 능력만을 검증하지 않고 다방면에 자질을 두고 고민을 하는 걸까요? 그건 그의 능력만 오는 게 아니라 그의 과거와 그의 세계가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좋은 직원을 잘 선출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음을 저도 경험을 해봐서 잘 아는데요.
직원을 채용할 때마다 고민을 하는 제게 저희 남편이 해준 조언이 있습니다. 100이라는 능력을 가진 직원 하나보다는 20의 능력을 가진 직원 5명이 만들어가는 회사가 합리성, 효율성 외에도 장기적으로 볼 때 많은 의미가 있을 거라고요. 지나고 보니 그게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더라고요. 의외로 직원들이 회사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업무 능력보다는 관계, 마음의 문제들이었습니다. 업무 능력이야 배우고 키워나가면 되는 것인데 소통으로 인한 갈등들은 결국 사직서를 동반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비단 직장 생활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친구, 배우자와도 마찬가지겠죠. 살다 보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일을 할 땐 더더욱 그렇죠. 좀 불편한 단어이기도 하겠지만 이것이 바로 부탁이죠. 저 같은 경우야말로 제가 하는 일이 거의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함께 서야 하는 일이었기에 처음엔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남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 저는 정말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남에게 웬만해서는 부탁이라는 것을 하지 않고 살아왔었기에 일하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했던 것이 바로 부탁이었습니다. 저처럼 부탁은 민폐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알아야 할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들어보실게요. 첫째, 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모든 일을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서로 도움을 요청하고 돕는 것이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사람들이 꼭 이기적이지만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득이 없어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움직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셋째, 부탁은 가장 인간적인 행동이자 서로를 성장시키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제대로 된 부탁은 진정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 상대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한번 거절당했던 상처로 인해 혹은 진정한 욕구를 그대로 내보였다가 거절당할 것을 대비해 사람들은 다양한 방어막을 구축합니다. 원하는 바를 먼저 요청하지 않고 상대가 당연히 그 일을 해주기를 기다립니다. 만약 알아서 해주지 않으면 상대를 비난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하면서 말이죠. 때론 날선 비교도 합니다. 지난번 매니저는 안 그랬는데 너무 눈치가 없네. 그리고 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어막은 합리화입니다. 저 사람이 제대로 못하니 내가 싫어하는 건 당연하지. 이것들은 두려움, 부담감, 불안감 앞에서 자동으로 작동되는 각자의 심리적인 습관이라고 합니다. 결국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이 관계에서 무엇을 원하는가인데요. 만약 진정한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다면 상대를 비난하는 대신 필요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전에 말했던 심리적인 습관의 일시 정지 버튼부터 눌러야 합니다. 부탁은 우리 모두의 가장 약하면서도 인간적인 면을 드러내는 행동이니까요. 미국의 사상가 랄프 waldo 에머슨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은 쉬운 것이다. 혼자의 세계에서 자신의 생각에 따라 사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진정한 위대한 사람은 군중 속에서 독립된 개체로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네, 우리가 겪는 괴로움 대부분이 사실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충돌할 수밖에 없는 나의 욕구와 너의 욕구를 원만하게 조절하면서 서로 마음을 해치지 않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마음을 잘 알고 표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라지만 사실은 그러한 중에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무언가 필요할 때는 스스럼 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때 인간은 존재 본연의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상대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우리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원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온 서투른 모습일 뿐입니다. 서로의 진정한 욕구를 내보이고 존중받을 때 우리는 부탁과 거절을 부드럽게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겼을 때 언제나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보면 굳이 해결책이 없어도 문제가 해소되니까요. 결국 상처 주지 않고 상처를 받지도 않으면서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은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태도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편안하게 대하고 상대에게 자연스럽게 원하는 바를 부탁하는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날카롭고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일이 적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대할 때도 숨은 의도를 추측할 필요가 없으니 부담감이 적습니다. 굳이 애쓰고 꾸미지 않는데도 호의를 베풀려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면을 솔직히 드러낼 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아니, 외부에서 찾지 말고 혼자서 홀로 서라며 이건 또 무슨 말이야? 헷갈리게.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관계에서 홀로서기란 혼자서 모든 일을 해내겠다고 울타리를 높게 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만의 틀을 만들고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내겠다는 의지를 발휘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홀로서기 위해서는 부탁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부터 가져야 합니다. 타인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부탁이라는 건 나의 필요로 인해 다른 사람이 수고를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부탁하는 입장에서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 반면 부탁받는 입장에서는 희생당할지도 모른다는 억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부담으로 인해 타인에게 일절 기대지 않고 살아가기란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서로 도움을 주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능한 생명체이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자신의 약한 부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상대에게 도움을 청하고 나와 타인에 대해 열린 태도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쉽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솔직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홀로 설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돕고 도우면서 말이죠. 이번 한 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어보세요. 그 손을 잡아주는 상대가 어쩜 인생을 살아가는데 또 하나의 내 든든한 지원군이자 멋진 동반자로 거듭날 수 있으니까요. 삶을 변화시키는 책 한 권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